김하성은 2년 전 데뷔 때 2할 1이라는 매우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김하성 야구 인생에서 이런 수모는 경험해보지도 못했죠. 이 정도면 마이너리그부터 시작하든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제로 김하성은 강정호 채널에 출연해서 깜짝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돌아올만 했죠. 김하성은 당시 불규칙한 출전과 크보와 차원이 다른 투수들의 구종과 스피드에 애를 먹고 있었고, 그래서 타격 밸런스도 무너졌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대로는 한국에 돌아가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텼고 정말 힘들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김하성은 2년 동안 강속구 대처에 애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김하성이 밝히길 팀 코치가 그 타격폼으로는 강속구를 치기 힘들 거라고 하면서 타격폼 수정을 요청했었습니다. 2년차의 김하성은 절반의 성공을 거둡니다. 매우 운이 좋기도 했고 자신이 부족했다고 생각된 수비력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너무 잘 맞아서 그야말로 수비로 이름을 날려버렸습니다. 2년차에 풀타임 출전을 하게 되었고 정규 시즌 150경기 582타석 517타수 130안타 11홈런 59타점 12도루 시즌 타율이 2할 5푼 1리를 기록했고, 역시나 대체 불가 수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는 붙박이 2루수 겸 멀티 자원으로 점찍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나 강속구 공략이었습니다. 그게 해결 안 돼서 2할 5푼이었습니다. 김하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 기간 동안 타격폼을 전격 수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도 빅리그를 준비하는 만큼 두 선수 모두 강속구를 공략할 수 있는 타격폼을 수정하기로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김하성은 레그킥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는 성적으로만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김하성의 성적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딱 그만큼 공격이 2% 아쉬운 붙박이 주전 2루수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2할 5푼의 타율은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타율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도루수가 이전 시즌과 다르게 늘었습니다. 적응을 어느 정도 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뛰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6월부터 갑자기 김하성의 성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홈런을 4개를 쳐버리고 타율도 2할 9푼 1리로 3할에 육박한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율을 2할 7푼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물론 잘했던 한 달은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당시 샌디에이고 간판 타자들이 부진하고 있던 터라 김하성의 타격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7월과 8월 10일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홈런 15개를 치고 타율이 내셔널리그 탑10 안에 진입한 2할 8푼 8리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최근 10경기로는 4할이 넘는 타율로 후반기의 타율이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김하성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6월 말에 김하성이 타격이 좋아진 이유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겨울 시즌 동안 타격폼 수정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김하성이 배트의 변화를 통해서 타격감이 제대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하성이 먼저 넬슨 크루즈의 배트를 사용하면서 다른 감을 느꼈고 그 배트는 X배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하성은 동료 선수들의 배트를 빌려서 경기를 했는데, 이게 매우 특이한 건 메이저리그는 배트 비용을 구단에서 부담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선뜻 빌려줄 수 있게 된 것이고, 넬슨 크루즈뿐만 아니라 크로네워스의 배트도 빌렸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배트가 바로 X배트였습니다. 김하성은 이 배트에 대해서 손목을 덜 쓰게 되는 것 같다면서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때 6월 중순부터 12게임 성적이 3할 9푼 5리의 성적이었습니다. 김하성은 타격폼 수정과 배트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성적이 치솟았고, 이런 대활약에 MLB 네트워크에서 김하성을 집중 분석한 것입니다. 2021년에는 배트를 잡은 손의 위치가 얼굴 쪽에 가까웠고 지난해에는 어깨에 올려놓기만 했지만 비슷했다. 하지만 올해는 손의 위치를 더 아래쪽으로 내려놓았다. 이로 인해서 빠른 공의 대응력이 올라갔고 존에 오는 공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타석에서 레그킥도 공격적으로 한다.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공과 옵스피드 피치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됐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성관도 매우 좋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 무서운 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LB 네트워크에서는 김하성을 MVP 후보 10인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젠 김하성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선수가 흐름을 타면 일시적으로 잘해질 때도 있긴 한데 김하성은 다른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완벽 적응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수비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수준이고 승리 기여도 역시 리그 최고 수준이고 타율, 도루, 오피스 모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 네. 앞으로 김하성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벌써 볼넷 안타로 멀티출루입니다. 네. 더 아깝네요. 네. 그런데 최근 강종호와 최지만 사이에 김하성이 앉아있는데 체격 차이 뭐죠? 네. 그럼에도 이런 대활약은 정말 김하성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